전남 지역에서는 김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소비 위축에 김 양식을 계속해야 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잦은 폭우로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에서 배추를 심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국비 8조 6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남은 8년 연속 국비 8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의료 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남 지역에서는 김 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로 김 소비가 줄지 않을까 어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60여 명이 김 양식을 하고 있는 해남군 송지면의 한 마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김 양식을 앞두고 어민들이 그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후 아직은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김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김 물림가격이 30년째 그대로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데 저 후쿠시마 저 방류하면 더 떨어지죠. 그날에도 이게 소비자들이 김을 많이 안 먹는데. 최근 2년 동안 연이어 찾아온 김 황백화 현상으로 김 수확의 차질을 빚었던 어민들. 또 가업을 잇기 위해 기여했던 젊은 청년들까지 김 소비 위축 걱정에 김 양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을 시작하는데 어민들이 진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김을 과연 해야 되는가? 정부는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400억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없애고 어민들의 생계 걱정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100일 동안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연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은 활가리비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37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배수관문 시설로 인해 침수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는 농가는 61개 농가로 파악됐습니다. 무안군 삼양읍 월호마을 등 인근 61개 농가들은 배수관문에 새로 설치된 스크린에 지푸라기 등이 걸리면서 폭우 때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39.7헥타르의 논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심사를 거쳐 재난복구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이 이번 침수 피해는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어 무안군과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은 국비 8조 6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3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국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역 전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라남도 국비는 8조 6천억 원. 2023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9.9% 감소해 내년도 지자체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전라남도는 국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전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 확보된 국가 예산과 함께 우리도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도민 여러분께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SOC 분야 예산은 8,579억 원으로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사업 설계비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반영됐고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를 반영해 2025년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솔라시도 탄소 중립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와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기업 지원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농축수산 융복합화로 농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계비와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비도 확보됐습니다.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47건에 1,081억 원, 총 사업비 규모 2조 6,46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4천억 원 이상의 전남 예산이 추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공보위를 농어촌 의료취약지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 우선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지난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 감소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목포시가 중국을 포함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외국인 10인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관내 식당 일식, 관내 숙박 1일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경우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오송의 한 지하차도가 범람한 하천에 침수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천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제방을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제방이 무너져 사고가 났다며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경기도 이천입니다. 농업용수 6만여 톤을 담고 있던 저수지가 텅 비었습니다. 흙을 쌓아 만든 10m 높이의 제방이 계속되는 폭우에 붕괴된 겁니다. 터져나온 물이 인근 민가를 덮쳐 수십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흰남노 때는 경북 경주의 저수지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한 저수지는 제방 바깥쪽인 하류 사면이 절반쯤 파였고 다른 저수지는 물이 빠져나가는 방수로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제방이 조금 더 쓸렸다면 물이 쏟아져 내릴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준공한 지 50년이 넘은 저수지입니다. 전남 지역의 저수지는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준공한 지 70년이 넘은 나주 동강면의 백연 저수지입니다. 물 4만 7천 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제방이 군데군데 내려앉아 집안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물길을 정하는 수문은 심하게 녹슬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가 넘칠 경우 이곳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이 금이가 있고 움푹 패인 곳도 있습니다. 안전등급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인데 4년째 등급이 그대로입니다. 전국에 이 같은 D등급 저수지는 640곳, 그보다 낮은 2등급은 52곳이 있습니다. 사용 연수로 보면 50년 이상 된 곳이 14,000곳으로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저수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저수지가 붕괴되면 일시에 대량의 물이 하류로 하천을 통해서 방류되면서 하류 주민들의 침수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명 피해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마다 저수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을 살피고 있고 안전등급이 보통 수준인 C등급 이상 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우선순위로 저수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까지 내리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노후한 저수지가 시한폭탄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최근 신선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장철 배추 가격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추를 심는 작업을 정식이라고 하는데 최근 잦은 비로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에 배추 정식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 산이면 화우면입니다. 트랙터를 동원해 밥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배추를 심기 위해 땅을 만들고 비닐을 까는 멀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모종을 심었어야 하지만 최근 잦은 폭우로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일기가 비가 좀 잡혀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해남군의 배추 재배 면적은 4,300헥타르, 전국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김장용인 가을 배추와 월동 배추로 불리는 겨울 배추를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생산합니다. 가을 배추는 9월 5일까지, 겨울 배추는 9월 15일까지 심어야 품질 좋은 배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최근 신선 채소 가격이 폭등하고 유통상인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배추는 밭대기 거래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포장거래 가격은 330제곱미터에 65만 원에서 70만 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최근 배추 가격은 신선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제는 해남 지역 배추 작황이 관건입니다. 해남군은 배추 정식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농가에 촉구하는 한편 기술 지도에 나섰습니다. 모종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건전묘 육성 같은 것들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 장마와 9월 예상되는 태풍 등 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김장철을 앞둔 배추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대조기인 오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새벽 시간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 펌프장과 배수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와 SM테크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해당 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시설에서 현장 학습을 실시하고 인턴십을 통해 실무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해남읍의 한 종견장에서 불법 개 도축 등 동물학대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농장 소유자 64살 남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남군은 어제 한 동물보호단체의 신고에 따라 현장 점검을 벌여 도축된 개 사체 내구를 확인했으며 41마리를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긴급 구조, 보호 조치했습니다. 불법 도축 등 동물 학대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목포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인터넷 개인 방송을 속출하다가 적발돼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목포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수업받는 장면이 생방송되고 있다는 제보가 전남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교육당국이 해당 고교에 알리면서 방송은 1시간 30분 만에 강제 중단됐지만 학생의 모습을 배경으로 수업하는 교사의 음성이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통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한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2개 시군 단체당들과 함께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전국체전 성공 기원 대회를 열고 안전과 교통, 친절, 바가지 요금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개폐회식 등 관람객의 다중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화봉송로 주변 하천 등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테러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와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영암군에 있는 한 PC방에서 수익금 정산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은 9차례 상습 음주운전을 한 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장흥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3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과거에도 8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